안녕하십니까, 박필대입니다. 지난주 11월 11일 날 제가 강의로 추천했던 지역인데,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미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21년부터 유튜브로 한 번도 찍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저만 알고 싶고 구독자에게만 알려드리고 싶고 힘들게 강의까지 찾아오신 투자자분들한테 조용히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인데, 장미마을이라는 이름이 좀 약간 올드하죠. 서울에 보면 산세마을 있고 백사마을 있고 개미마을 있고 오래된 히스토리가 있는 지역에 보면은 마을이라는 네임들이 붙는데요. 장미마을은 영등포구에 있고 역세권의 신속통합 후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유튜브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요즘에 추천을 좀 많이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추천을 안 하고 조용히 했던 지역인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가 21년 9월 달에 도림동 장미마을을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자분들을 유치를 시켜드렸고, 그거에 이제 증거자료죠. 제가 이제 계약서를 좀 첨부를 했습니다. 이때 조금 싸게 투자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장미마을을 왜 추천 안 하고 저만 알고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강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렸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장미마을을 알려면요, 영등포구의 히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길 1구역은 제가 20년 9월 달에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이고, 요 바로 우측에 밤동산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도 20년 제가 11월 달에 추천을 해드렸어요. 밤동산은 대박 역세권 시프트로 해가지고 8월 달에 지금 동대구역 지정고시 공람이 떴습니다. 3년이 걸렸어요. 한 1억 정도 투자해놓고 3년 기다렸더니 45층 높이로 지금 정비구역이 입안 준비 중입니다. 사실 근로소득으로 요 일대에 아파트 매입하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웬만한 맞벌이 고소득자 아니면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입지 분석 잘하고 노후도 분석 잘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이렇게 천지개벽되는 이런 프리미엄을 다 내 것으로 수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2구역하고 4구역하고 15구역과 영등포역 500m 안에 들어가는 요 영등포 1차 약세권을요, 제가 마찬가지로 21년도에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영등포 약세권 좌우로 반경 1km는요, 여러분, 지금 다 지정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남은 지역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주택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했던 거고요. 이제 도림동 장미마을은요, 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신길뉴타운이 지금 보시면 이 하단부가 7호선 신풍역세권 이용하고 84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지금 14억 5천에 실거래가 나와 있고, 과거에는 17억까지 호가가 나왔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 신길뉴타운 기존 경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보다 여기가 여의도 접근성이 더 좋아서 향후에 정비사업으로 입주가 한 7년 정도 후에 된다고 하면요, 요 일대가 84 기준으로 훨씬 더 비싸질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방에 묶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여기는 서울시랑 영등포에서 밀어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신속통합으로 지정된 곳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한 곳의 뭉탱이로 한 번의 지정을 지금 해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량역세권일 때도 그렇고요, 서울역세권일 때 서계 청파 신공덕동도 그렇고, 영등포일 때도 보면 한 번에 뭉탱이로 묶어서 지정을 해줘요. 근데 이 도림사거리를 제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그 당시에 추천을 했고 왜 유튜브에 안 찍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도림동 장미마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장미마을을 제가 왜 21년도에 조용히 추천을 했냐, 유튜브를 안 찍고, 우선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역세권 시프트로도 풀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신안산선이 도림사거리역이 이쪽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요 끝에서 요 끝에까지가 여러분 50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로도 풀어갈 수가 있으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한 1년 내다보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프트가 아니면 또 신통으로 갈아타면 되겠죠. 신통이 안 되면 또 모아타운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모아타운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아타운은 50, 70% 노후등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아타운이 잘 안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원금이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리스크로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시프트도 할 수 있고 신통도 할 수 있는 노후도가 70% 넘어가는 지역, 80%가 넘어가는 지역을 하셔야지, 당장에 지구지정이 안 되더라도 어떤 동의서 진구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또 매매가가 상승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소액으로 좀 1, 2년 내다보고 투자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역세권이 개통되면서 위에 또 영등포 역세권과의 접근성도 좋고, 면적 자체가 7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니까 세대수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추천을 해드렸던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이 이 지도를 보시면 이 PPT가 제가 21년도에 사용했던 실제 PPT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된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신안산선 출구가 나오는 위치입니다. 신안산선 출구가 동네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차 역세권으로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국토부에서 20년도에 매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봤고요. 지금 이 출구에서부터 이 마을 끝까지가 368m죠. 1차 역세권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500%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할 수 있는 후보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도심, 칠광역, 12지역은 용적률이 700%까지 나오죠. 그렇지만 도림사거리도 최소 5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월등히 좋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이 로드맵이 안 들어갑니다. 이 동네가. 노후도가 80% 이상 나오는 지역입니다. 최소 85% 이상 나오는 지역이고, 주차난도 굉장히 심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인데, 투자라는 것은 사실 보려면 정말 물리적으로 위험한 지역, 이런 데 투자하셔야지 반드시 재개발이 또 지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24년도에 도림사거리 역세권 정비사업으로 동의서 진구가 시작됐는데, 이때 한 25% 걸었는데 6월 30일 날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만 제곱미터를 또 넘으면 안 되게끔 법조례가 있다 보니까 장미마을은 7만 5천 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시프트 사업은 지금 최종적으로는 지금 취소가 됐는데, 이 당시에 시프트를 추진할 때 사업 설명을 통해서 동의서를 빠르게 좀 진구를 했었고, 토지 등 소유자 대비 건립 세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추진 의사도 높았던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프트가 좌초가 되면서 지금 현재 장미마을이 신소통합으로 영등포구 내에서는 신길 7구역, 양평동, 그 다음에 도림동, 이렇게 3순위로 지금 현재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등포 구청에 장미마을이 신통 추진한다고 이렇게 고시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이 지역이 뭐 조용히 갈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로 많이들 추천이 나오는데, 지금 정비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바꾸는 정비계획안이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매물이 없는데요. 21년도에도 제가 스크린캡처 찍어놓은 건데 이때도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 매물이 없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지금 현재 구역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변경되거나 구역계 정형화를 통해서 일부 필지가 또 제외된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필터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의 정중앙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 싶다 해서 네이버를 보시더라도 매물이 단독 10억 이상짜리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지 향후에 공급자 역할이 됐을 때 수요가 훨씬 더 많아서 매매가 상승 시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지역,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투자에 반하지 않는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장미마을 이제 역세권의 영등포구 메인 입지면서 신통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소액 투자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PPT를 제공해 봤습니다. 한 1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소액 투자를 이렇게 정비사업 쪽으로 세팅을 못 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장미마을 히든플레이스가 이제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니만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소액으로 반드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임장활동 오시면 좋겠고요. 동네에 대해서 좀 노후도 영상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또 풀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12월 2일 날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업로드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영상도 여러 업장 포함해서 뭐 많은 컨설팅,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개인적인 견해, 추측성으로 지역을 추천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과거 해지 지역이면서 노후도도 80% 넘어가고 이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도 밀어주는 지역을 좀 투자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1, 2년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업로드하지 않은 이런 좀 히든 플레이스는 저희가 강의로 또 풀어드릴 테니까 투자하지 마시고, 좀 오시는 길이 좀 힘들고 좀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통해서 얻어가실 게 많으니까 강의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줄여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